이어서 헌법학자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 최대근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그 연락을 김희영 교수로부터 받고 여러 가지로 감동도 받고 격려도, 제 자신 격려를 받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앞에서 이 모임과 함께 이 청민총회와 함께 격려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또 우연히도 37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학자로서 사실 그 헌법 분야도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도서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조항에 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10조에 관해서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한 20년 전에 쓴 논문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프로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것을 즐거이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37년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하겠지만은 근대사를 전부 아우르는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37년이면요, 일본이 제국주의가 한참 뻗어나가서 중국을 침략하는 중국 침략의 시점이 37년입니다. 그때 만주의 어느 다리를 중국 사람이 이제 군용 열차가 다니는 그 열차인데 중국 사람들이 폭파했다고 해가지고 핑계를 대서 그걸 근거로 대륙을 쳐들어가던 그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방도 받았는데 제가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을 맞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유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곳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휴전선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슬로 50리밖에 38선이 있어서 그 당시 지금은 무력에 의한 이러한 좌익 분자들이 국가를 허물들이라고 하는 이런 중동이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책이나 행동이나 이 발언을 통해서 국회 진출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합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무장한 이런 공산 게릴라들이 전국을 누볐어요. 특히 강원도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태백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지방 빨갱이 합해서 춘천이라고 하는 고장이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런 도청 소재지 안에서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춘천경찰서가 도지가였습니다. 사방에 벽에 몇 미터 위로 이렇게 쌓고요, 사방에 막루가 있었고, 제가 피난 가면서 보면은 이 평야지대는 안 그렇지만 산악지대에 있는 경찰관 파출소는 전부 도지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경찰관이 한 대에 6사람이 여기서 지키면은 이제 지방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지서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쌀 공급받고, 그리고 소 같은 거 몰고 가서 소 잡아먹고, 이런 거 비일비재했거든요. 제가 하시고 온 세계 위에 우뚝이 서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좁지만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과 함께 하소서. 우리 말씀을 듣거나 또한 하시는 분들을 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 고난을 겪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탄생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후에 전개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고난을 다 겪었는데 저 다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나 어렸을 적 그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6.25 경험했고 뭐 그 이후에 4.19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중요한 고비고비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한민족으로서 자리를 우리가 고구려를 꽤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것도 1500년 전 얘기고 사실 그 이후로 우리가 언제 한번 외국에서 큰 소리 치고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서 겨우 우리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세계 평화나 인류 공영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봐주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고생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사실 금년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64주년이고 대한민국이 성립한 또 64주년입니다. 1948년에 그 해에 건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전 7월 17일 날이 제헌절이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헌절을 만들기 이전에 헌법을 만드는 기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5월 달에 UN 감시하에 여러분들 신생 국가가 태어나면은 대개 UN 감시하에 선거 감시를 하고 이래서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대의원이 나라의 깃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럼 뭐 동티뮤르든이 이런 제가 이 편도선이 부어서 약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부드럽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UN 감시하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감시단이 와가지고 감시하는 가운데 전 국토를 통해서 통일을 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북한은 물론 소련이 점령한 이런 지역이고 이미 그 당시에 김일성 정권이 사실상 존재했던 시대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자유롭게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마 자유스럽게 선거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 지도자를 뽑은 것이 그게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재헌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그해 5월 10일인가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구성을 해서 첫 모임을 제가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7월 초순쯤에 첫 국회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 목적은 헌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첫 모임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앉았지만 우선 사회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한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뽑혔는데 전국에서요. 사회를 봐야 하는데 사회를 어떻게 뽑느냐.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그 이스마일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개회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하에 그 고생을 당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된 이 감동스러운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가호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앉아 있는 그 앞에서요. 마침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윤영 목사님이었는데 그 양반한테 지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축복 기도를 해달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국회 의사록을 그 무렵에 국회 의사록을 찾아보면요, 그 기도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연한 계열에도 한번 보시면 그 기도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한번 그런 기도문이 나왔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부른 그 찬송가도 참 민족과 하나님과를 결부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굉장히 의의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며칠 전에 재헌절을 즈음해서 제가 신문 칼럼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지금 현재 즉흥적으로 연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요약한 것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1948년 재헌국회 첫 모임을 지난날의 가정고난과 신고 끝에 오늘을 있게 한 신의 가호를 감사하고 자유평등 정의 평화를 다짐하는 결의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 오늘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이제 처음 모임을 갖고 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거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한 것이 7월 17일 날에 헌법을 반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간접 선거여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장관들도 임명할 뿐만 아니라 또 대법원도 구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기틀을 만들어서 8월 15일 날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해방을 맞은 날로만 생각하는데 해방을 맞은 그날을 바로 기념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날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8.15는 해방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국 선포일입니다. 그날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